안녕하세요. 파이어족 파마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드렸죠. 9월 달에 저희 이번에 추석이 들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9월 전체를 추석을 보내게 됐어요. 9월 한 달 동안. 이유는 처음에 어, 이제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좀 오래돼서 15년이나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전에 집에 내려갔더니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이래서 추석에 내려가서 엄마 차를 바꿔드리려고 언니하고 좀 의논을 하고 내려가서 이제 추석 전에 있는 월요일부터 내려가서 차를 좀 보러 다녔어요. 한 3일 정도. 음. 그래서 차를 좀 보고 견적도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차를 선택을 했는데 추석이 지나서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2주를 그냥 집에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그렇다고 2주 이제 끝나고 나서 차를 받고 올라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모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추석이 마치고 음,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같이 갈 수 있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저도 이제 이모랑 이모부랑 그리고 사촌 오빠랑 다르게 좀 보고 싶어서 엄마하고 같이 이모를 보러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9월 달은 내려가서 거의 한 3주를 보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했더니 이거 역시도 파이어족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가족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내가 이제 내 시간을 나의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마에게 효도를 한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이모를 볼 수 있는 거, 이모부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촌 오빠랑 언니 볼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거기 가가지고도 그 짬짬이 영상을 찍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영상 초보라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은 본의 아니게 그냥 쉬게 됐네요. 이제 10월부터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은 제가 파이어족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좀 궁금해하고 그리고 약간은 좀 헷갈려하는 개념에 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의 제목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파이어족을 포기해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 이미 파이어족에 관심을 가져서 파이어족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 파이어족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있죠. 근데 아닌 분들을 위해서 한번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앞에 약자를 따서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붙이게 됐고요. 이 말은 영어의 말 뜻 그대로 경제적인 자립과 조기 은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어족이란 20대부터 좀 극단적인 소비 절약을 통해서 30대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를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처음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미국의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약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그 자산을 마련을 하고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한국형 파이어족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으나 주 큰 골자는 경제적인 자립과 조기 은퇴 이거는 똑같은 개념이겠죠. 그런데 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파이어족을 포기하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2018년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연봉을 보면 부사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약 3,634만 원, 3,634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중산층, 직장인들 대상으로 중산층은 누가 중산층이냐고 생각을 하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이나 연봉이 최소 6천만 원 이상, 그리고 2000cc급의 중형차를 소유하고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을 보유. 그리고 뭐 이 정도가 있다면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니겠죠. 이런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준의 중산층 부자로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뭐가 부자일까요? 그 시중은행연구소에서 올해 부자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금융자산 10억 원을 넘게 보유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하네요. 금융자산 10억 이상. 어떤가요? 금융자산 10억 이상 가졌다고 하면, 와, 부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국내에서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넘게 보유한 사람이 32만 3천 명 정도가 있다고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이들의 연소득의 평균은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이 32만 명 가운데 스스로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은 절반이 안 되는 한 46% 정도라고 해요. 10억이 있으면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과연 10억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봤더니 일반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40억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40억. 제가 한 3, 4년 전만 해도 40억이 아니라 30억이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근데 이게 불과 3, 4년 사이에 10억이 늘어서 이제는 40억이 있어야 사람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음, 그런가요? 40억이 있어야 부자인가요? 엄청 많은 돈이네요. 저도 제가 이제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 저희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너는 얼마가 있어야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퇴사하고 그냥 인생을 뭐좀 즐길 수 있을 것 같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당장 대답은 10억?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그날 저녁에 생각을 해봤더니, 10억 가지고 되려나? 10억 가지고 내 남은 평생을 살 수가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집이 비싸니까 집 있고 10억. 그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다시 다음날 얘기를 하면서, 집 있고 10억.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 있고 10억이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아니 나 집 있고 10억, 언니 집 있고 10억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누가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가 있어야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내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음. 근데 제가 지금은 파이어족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 지금 4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되기 전에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그 정도의 돈은 필요 없어요. 계산을 안 하고 막연히, 부자여야 나는 조기 은퇴를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의 기준을 생각을 해서 10억? 10억이면 모자라겠지? 그러니까 집도 한 채 있어야겠지? 이렇게 막 크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파이어족은 얼마가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전에 영상에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파이어족이 되려면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종잣돈의 투자 수익을 곱한 돈이 나의 최저 생계비보다 크거나 같으면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개개인마다 최저 생기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계산 공식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은퇴를 할 때 나에게 필요한 돈은 개개인마다 다른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돈을 알면 은퇴 시점을 정할 수가 있고 또 그 목표를 좀 더 세밀하게 정할 수가 있는데 막연히 부자여야 은퇴를 할 수 있겠구나. 20억이면 40억이면 은퇴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이어족은 실질적인 계산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자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파이어족을 목표로 돈을 모으다 보면 본인이 세운 그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금액이 있잖아요. 필요한 금액. 그 금액에 달성을 했음에도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부자가 되고 싶다면 파이어족을 포기해라 라고 지었는데요. 파이어족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목표면 계속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돼서 멈추기가 힘들어요. 내가 처음에는 10억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서 10억을 모아보면 20억이 가지고 싶어지고요. 20억을 가지게 된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전에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서울에 집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차도 좀 괜찮은 거 가지고 싶고 여행도 좀 다녀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하면 뭐 한 4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40억을 모으는 게 그게 말이 40억이지 쉽나요? 10억도 힘든데? 그쵸? 그러면은 부자도 힘들고 파이어족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어족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저는 남들이 보는 부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부자, 시간의 부자. 그렇죠? 제가 원하면 뭐 엄마와 가족들과 시간을 얼마든지 보낼 수가 있고 친척도 만나러 갈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거 역시도 저는 부자고 내가 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자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좀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이어족과 부자의 다른 점은 목표 금액에 도달했을 때 그 시점에 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나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결단과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한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파이어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이어족이란 돈이 필요해서 악착같이 절약하고 모으는 사람이지만 돈만이 목적이라 끊임없이 돈과 시간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삶에 더 소중한 가치를 두는 사람이 파이어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파이어족이 되어 보시렵니까?